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 대표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다시 한번 11만 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 될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드려왔지만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 11만 원에 있는 매물대 뚫어내고 계속된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들 컨센을 반영했을 때 1차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시장의 광기, 개인 투자자들의 광기가 추가적으로 붙게 된다면은 프리미엄으로 붙게 되어서 약 4만 원 정도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20만 원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많이들 좀 강조를 드려왔었는데요. 이게 어려운 수치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AI에 대한 내러티브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 내러티브를 뒷받침해주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거듭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현재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HBM 그리고 D램이거든요. 특히 이제 HBM 쪽은 제가 이미 오늘 소통방에서도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따라잡고 있다, 요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 이전 영상들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D램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램 관련된 기사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D램 1위 탈환, 범용 가격 상승, HBM 회복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 4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조금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 저는 이제 현업 찌라시를 통해서 얻어온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찌라시이긴 한데 이 찌라시에 의하면은 삼전의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급으로 나오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고 이미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제가 11월 17일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엄청 좋을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 급으로 나올 것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 속도가 주 원인인데 이거 덕분에 이제 삼성전자 10만 원 이하는 다시 못 올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러한 뷰가 시장에서 현재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바이콜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내년 3전의 영업이익이 100조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 분기별로 25조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내년 평균치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이 25조, 요거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삼전에 대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오히려 확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삼전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얼마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18조에서 19조 정도. 그동안 이제 평균적으로는 약 16조가 약간 안 되는 수치를 조금 컨센으로 잡아왔었는데, 이번 4분기에 대한 컨센은 거의 20조에 가까운 수치를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 이제 평균치로 예상이 되고 있는 25조랑 그렇게 큰 차이를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 찌라시가 어느 정도 좀 신빙성 있는 찌라시가 맞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런 내용들 제가 가장 발빠르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시면은 정말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좀 인사이트도 키우시고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소통방 한 번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가장 큰 거는 원래 이제 이 HBM 시장에서 삼전이 밀리게 됐던 이유가 그러니까 요거에서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게 되면서 이제 D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거든요. D램이 있고 D램 안쪽에 HBM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는 건데 요거를 내주니까 여기서도 이제 뒤처지게 된 거다. 왜냐? 그만큼 이 HBM이 D램에서 차지하는 캐파가 큽니다. 근데 애초에 이 SK 하이닉스랑 삼전을 두 개만 놓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파 자체는 삼전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HBM 이 품질이 좀 뒤떨어졌었는데 이걸 좀 따라잡았고, 그래서 삼전이 애초에 캐파가 크니까 이번에 이제 D램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도 높아지게 되면서 실적 상승을 좀 견인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HBM에 대한 경쟁력도 일정 부분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좀 주도권을 갖고 오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조금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이 SK 하이닉스의 HBM에 비하면은 삼성전자의 HBM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많이 따라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삼전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범용 D램이에요. 범용 D램이 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대 6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좀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게 되면은 수요가 떨어지거나 해서 좀 이 가격과 공급의,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좀 균형점이 맞춰지기 마련인데, 지금
수요는 여전히 계속 많은데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격을 높여도 이 높아진 가격에 대한 제품들 있죠. 이게 전부 다 물량이 소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높여도 그런 호실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D램 점유율에서 1위를 탈환할 예정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장에서 거의 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글이 이제 만들어서 내세우게 된 TPU 있죠. 이 텐서 처리 장치. 여기에 이제 HBM4 삼성전자의 6세대 HBM인 HBM4가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루빈, 이 루빈에도 들어갈 예정이라서 HBM4에 대한 경쟁력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미 이제 연내 승인 가능성도 확대가 됐고, 샘플에 대한 퀄들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검증을 받은 상태다라는 내용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죠. 결국 이런 것들이 삼전에 대한 업사이드를 조금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것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AI에 대한 거품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좀 급락이 초래가 되었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앞으로 최소 2, 3년 이상은 이 엔비디아 중심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빅테크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빅테크 중심의 AI 시장이 계속 잡아갈 거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죠. 어차피 이제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애초에 삼성전자는 사실상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상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어느 정도 그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상법도 개정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업사이드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삼성전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이 나거나 좀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은 95,000원에서 97,000원 이런 자리들 일단 1차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 95,000원, 97,000원은 당분간은 안 올 것 같아요. 당분간은 조금 더 위쪽으로 열려있는 게 더욱 클 것 같고, 정말 단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11만 원에 대한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돌파가 안 나오면은 한 차례 정도 10만 원 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수급 상황 고려했을 때 10만 원에서 조금 더 빠질 것 같다 하면은 여기 95,000원, 97,000원 이렇게 한번 노려보고 만약에 여기서 안 빠질 것 같다, 수급이 더 들어와 주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우리도 조금 아쉬운 가격이긴 하지만 10만 원 이쪽에서도 한번 받아보는 전략 취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좀 이야기들 다 정리해서 드린 것 같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 한번 드려볼 건데요. 나름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내년 예산안 728조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면은 정말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정책 관련해서 종목들을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대표적이었던 종목이 이제 코나아이라는 종목인데, 이 코나아이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이렇게 단기간 내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6월 3일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잡아내셨으면은 한 4거래일 정도 만에 80%가 넘는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있긴 한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또 이제 AI 관련된 거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GNC 에너지, 이 녀석 또한 이때가 이제 6월 4일이거든요. 6월 4일부터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셨더라면은 7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밖에도 제가 정책 수혜주로 한번 모아 가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윙 종목으로 나갔던 클로봇 19,500원 이하에서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률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클로봇 현재가 43,400원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19,500원 매수, 현재가 벌써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잘 잡아나간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바로 이 국민성장펀드의 금액을 감액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다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 국민성장펀드일 것 같아요. 일단 이 국민성장펀드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00조에서 150조 원 정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150조 원으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2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이런 10대 첨단 산업과 밸류 체인을 포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역시나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많은 자금을 수혜를 받은 곳이 바로 인공지능 AI 섹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도에도 AI 섹터가 아주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많고 많은 AI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이제 좀 히든 종목으로서 발굴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계속된 매집에 대한 흔적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매집 이후에 큰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한 번 더 매집을 했는데, 이때 이후에는 쭉 가격이 하락을 했죠. 즉 앞서서 들어왔던 자금이 뒤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안착을 하면서 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차트상으로도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재료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체적인 언어 모델 개발 역량과 빅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음성인식 등 다양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에 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혀지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형 IT 기업들, 네이버나 이러한 기업들 중심의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종목처럼 독자적인 모델과 솔루션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더 큰 상승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을 위한 세 박자가 모두 다 갖춰졌죠. 첫 번째, 세력들의 개입이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독자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고, 세 번째,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 중 하나이다 라는 완벽한 삼박자가 갖춰진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자면은 차트상으로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러한 거래량들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래량들은 세력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에 세 차례 동안 돈을 쓰면서 올렸다가 뺀 거죠. 그러면 이들의 평단가는 얼마일까요? 그냥 딱 눈대중으로 봐도 적어도 이만큼이 될 겁니다. 절반 수준인.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자리가 세력들의 평단가보다 낮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세력들의 평단가보다 낮게 들어갈 수 있다면은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미친듯한 펌핑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이 대박 히든주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584-8962번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 딱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매도는 언제 하면 좋을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모두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량 확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을 적게 받고 있고, 세력들이 조금씩 이렇게 횡보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도 빠르게 매집을 해서 이후에 시장의 집중을 받으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올 때는 우리는 그때는 이미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야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받아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